가는 길 먼 길이 없네. 이 가슴에 기쁨을 꽃 피워주는 그대 따라서 가는 길은 가고 싶어서 가는 길, 가고 싶어 가는 길. 가는 길 천만리 눈비 내려도 가고 싶어 가는 길 두렵지 않네. 행복이라고는 펼치워주는 그대 따라서 가는 길은 가고 싶어서 가는 길, 가고 싶어 가는 길. 그대를 따라서 끝까지 가리. 가고 싶어 가는 길 끝까지 가리. 희망찬 미래로 이끌어주는 그대 따라서 가는 길은 가고 싶어서 가는 길, 가고 싶어 가는 길.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가고 싶어 가는 길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렸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노래를 제가 가사를 바꿨습니다. 그 당만 바꾸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뭔가 사랑스러운 노래, 또 아니면 부부간의 노래, 아니면 커플에 대한 노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뭐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노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바꿨는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 그대 따라서 가는 길은 가고 싶어서 가는 길, 이런 노래를 이제 불러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정말 같이 가자, 우리가 이 길이다 하고 선택해서 가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혼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혼하려고 마음먹는 분들도 계시고, 좀 조심스럽게 내가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10쌍이 결혼을 하면 못해도 한두 쌍은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북한은 어떠냐? 북한도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대부분 성격 차이, 그 다음에 폭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사기 결혼이라든지, 뭘 속이고, 전과 기록이 있는데 속이고 결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어떠한 거짓을, 아무튼 이혼 사유가 여러 가지 많을 거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폭력 사유가 제일 많아요. 북한에서 남성분들은 술, 담배를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술, 담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술 먹으면 아무래도 좀 이성을 좀 잃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오신 분들이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싸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술만 드시고 오시면 괜히 투집 잡아서 와이프 혼내키고 아이들 혼내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남자는 술을 좀 멋있게 마셔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약자이다 보니까 북한에선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와이프가 많이 혼나요. 이제 술 먹고 신랑이 돌아왔을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한다고 때리고, 또 집 나갔다고 때리고, 아무튼 와이프들을 그렇게 잘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바뀌었다고 또 하고요. 그래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하여도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이혼을 이제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혼하고 싶으면 어딜 가나요? 변호사가 필요하면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 가고 또 판사한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대부분 이제 이혼하겠다고 할 경우에 먼저 단기간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그 직장에 뭐 조직비서라든지 뭐 당비서한테 가가지고 비서 동지, 우리 이렇게 세대주가 혹은 이렇게 아이 아빠가 자꾸 이렇게 술 먹고 들어오면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조직에서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좀 이렇게 이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당비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어머니, 제가 누구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결혼은 좋아서 했는데 이혼은 어떻게 보면 당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쪽, 그 다음에 여자 쪽은 뭐냐, 여맹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맹위원장 아니면 인민반장이 이렇게 집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유나 엄마 무슨 일이나, 왜 이렇게 이혼을 하겠다기나, 이렇게 혁명 동지인데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건 정말 당에서 마음 아파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혼이라는 문제가 개개인의 뭐 두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당의 문제고 이 나라에 곡종을 끼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민반 회의를 열어요. 그러면 이제 인민반들이 쫙 나와서 이렇게 그 세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인민반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안건이 토의가 되죠. 그러면서 유난의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하겠다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민반에서 막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생활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나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무슨 문제나 이렇게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상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세대주가 이렇게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이렇게 때리고 그래서 좀 안 되겠다. 그러면 세대주들의 또 회의가 따로 있어요. 이민반 안에. 그러면 세대주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한테 손을 대느냐? 이렇게 또 할 거냐? 아마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 와가지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좀 봐줍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어떻게 보면 법의 온전한 울타리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 당의 울타리 안에서,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가면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다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더 세다? 당이 더 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당은 곧 김정은이고 그 당은 곧 조선노동당은 곧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당에서 이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둘은 너무 좋아요. 근데 당에서 이혼시켜요. 어떤 경우나 남자가 잘 살고 있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잘 생활을 하다가 정치적인 과오를 범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당자금을 빼돌렸다든지 아니면 뭐 그 북한에서 기준에서 당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거나 뭐 인신매매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마약을 밀매했다든지 또 한국 드라마를 유포시켰다든지 이런 게 걸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에서 이거는 아예 이혼시켜요. 그리고 남자는 뭐 정치범 교화서 보내고 아니면 혁명화 보내고 이제 자식들과 아내는 그냥 살게끔 하는 거죠. 살던 곳에. 추방도 안 보내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혼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한시도 살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같이 그 정치범 교화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혼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적인 문제고 조직기관의 문제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또 모든 문제에서 볼 때 연대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들의 또 이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혼도 잘 안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북한에서 이혼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 그 시선도 굉장히 안 곱습니다. 그래서 뭐 쟤는 이혼녀래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혼하고 돌아오면 사실 좀 손가락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고 사는 것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세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니까 뭐 시집 갔다가 이렇게 만약에 돌싱이라고 하잖아요. 돌아온 싱글. 뭐 그런 게 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극히 사적인 건데 뭐 이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이게 무슨 왜 나라에서 관여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남북한의 이혼 또 이런 걸 이제 찝어보고 있는데 남한 같은 경우는 뭐 이혼할 때 보니까 재산이 많을수록 좀 골치가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참 남북한의 이혼이 좀 많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긴 하다. 그래서 북한은 재산 분할 뭐 이런 거 때문에 글쎄요, 개인으로 변호사를 살 수 없으니까 뭐 글쎄요, 뭐 재봉기 녹아가지고 뭐 텔레비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북한의 이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또 간단하게 이렇게 또 파헤쳐 보았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